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현대차 플랜 B 본격화 카자흐 생산 차량 러시아로,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러시아 형식 승인,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을 향한 플랜 B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인기 소형 세단 모델인 엑센트의 러시아 판매가 재개가 된 것이죠. 현지 생산 공백을 만회하는 플랜 B 전략에 따라서 카자흐스탄 반조립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이 러시아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차는 러시아로부터 제네시스 G90에 이어서 신형 팰리세이드에 대해서도 형식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러시아 철수설에 대한 소식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와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재진입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현대차 플랜 B 본격화 카자흐 생산 차량 러시아로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러시아에 있는 생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판매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행보를 보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야기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일 러시아 매체인 러시스카야 가제타는 현대차가 러시아 본름 모델인 솔라리스, 국내명으로는 엑센트의 현지 판매가 재개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가장 잘 팔린 모델인 솔라리스가 다시 러시아에서 팔린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차량은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입니다. 지난해 12월 생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부품 스탬핑 및 용접, 차체 도장 작업 등을 거친 뒤에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최종 조립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보자면 어떤 내용이냐면 러시아에서 이 자동차 공장을 제외한 판금 공장이나 이러한 다른 기타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카자흐 공장에서 솔라리스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생산이 중단된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초 러시아산 부품 공급 차질로 생산을 멈췄지만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인도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등 지금 한국과 한국의 공장 그리고 인도의 공장이 있는데 인도 공장 등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해서 공급망 개선을 향해서 나갔고 이 생산량을 회복한 데 이어서 이제 러시아 공장 일부를 재가동을 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이러한 상황을 하면서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결국 러시아 공장의 재가동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델명은 기존의 솔라리스와는 달리 국내명과 동일한 엑센트로 통일했습니다. 지금 엑센트로의 그 모델명 통일, 솔라리스라는 기존의 브랜드 가치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라리스의 이름을 버린 것은 현지 생산 중단으로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통상 명칭을 통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명칭과 국내에서 사용되는 명칭이 이게 통합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꼽힙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그 액센트로 광고를 했는데 이 외국에 나가서도 똑같은 액센트로 광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글자 수 등 조건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현지 판매 가격은 181만에서 200만 루블, 한국 돈으로 약 2,923만원에서 3,2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엑센트 판매 재개는 러시아 연방산업통상부가 지난달 현대차를 병행 수입 품목으로 공식 포함시키면서 본격화됐어요. 자, 지난달 3월달이죠. 3월달에 현대차를 병행 수입 품목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신제품의
수입까지 허용했다라는 측면입니다. 병행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업자가 직접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식 판매 루트가 모두 막힌 상황에서 현대차 제품을 현지에 판매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딜러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지에 대규모 딜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아빌론 홀딩이 병행 수입을 추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아빌론 홀딩은 현재 현대차 중국 전략형 MPV 모델인 코스토를 비롯해서 기아 중국 버전 스포티지, K5, 그리고 셀토스 등을 병행 수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빌론 홀딩을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지금 러시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엑센트에 이어서 해외 전략용 모델인 크레타의 현지 판매도 재개될 전망입니다. 현대차 러시아 생산법인은 엑센트와 마찬가지로 크레타 부품마저도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해서 카자흐 공장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카자흐 공장은 현대차 러시아 생산 공백을 만회하기 위한 플랜 B 전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플랜 B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현지 생산이 여의치 않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반조립 공장을 통해서 러시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여기서 반조립 공장을 써야 되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 공급을 해줘야 되고, 이 공급된 지금 반도체도 이 반조립 공장에서 다 조립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5,000대. 현대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보이콧의 국제 공조에 따라서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고 러시아 상페테부르크 공장의 재가동도 현재 무기한 보류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현대차가 신형 팰리세이드의 러시아 형식 승인입니다. 18일 러시아 연방산업재산권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차의 러시아권 본부는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2023년형 팰리세이드에 대한 형식 승인을 취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식 승인의 취득이 있어야만이 판매가 가능한데 이 팰리세이드 2023년 팰리세이드가 러시아에서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신형 팰리세이드는 지난해 4년여 만에 부분 변경 출시된 플래그십 대형 SUV 모델입니다.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형식 승인은 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재진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되고 있죠.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로 현지 시장을 중국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드의 인기는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1월 병행 수입으로 러시아에 공급된 2022년 팰리세이드는 650만 루블, 하나로 약 1억 458만 원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행 수입을 통해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억이 넘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됐다는 사실이죠. 앞서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모델인 G90의 형식 승인도 취득했습니다. 2세대 G90은 지난해 6년여 만에 풀 체인지돼서 출시된 플래그십 세단 모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유럽 프리미엄 차량 공급이 끊긴 가운데 제네시스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러시아 고위 관료 전용차로 잇따라 이용되는 등 유럽 프리미엄 차량 대체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죠.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 제약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유럽 브랜드처럼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라는 점이 장점이죠. 실제 G90을 비롯해서 제네시스 차량은 지난해 러시아 고위 관료 관용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생페테르부르크 주정부는 지난해 3월 고위 관료용 차량으로 제네시스 G90 등을 선택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G90 15대, G80 3대, GV80 1대 등 총 21대를 구매했습니다. 이 시점이 우리가 중요한데 지난해 3월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이 3월이라는 시점에 지금 현대차가 이 시장을 물론 버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생산 중단한 시점이 3월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때 관료용 차량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입니다. 최근 생페테르부르크 부총리가 G90을 관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로컬 브랜드인 오르스 역시 대체 브랜드로 주목을 받았지만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 탓에 외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른바 러시안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오르스 세나트 모델의 현지 판매 가격은 2,200만 루블, 한국 돈으로 3억 1,856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금 G90 모델보다 지금 팰리세이드 모델보다도 한 3배나 가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전년 대비 66%가 줄어든 54,017대를 판매했습니다. 같은 해 현지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인 151만 대 대비 58.7% 급감한 62만 6,281대로 집계가 됐죠. 러시아 시장이 자동차 시장이 폭 짜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가 다시 러시아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플랜 B를 사용을 하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이곳에서 반조립 공장,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판금 형태의 물류를 다시 들여다가 러시아에 판매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 자체가 러시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이 러시아 인건비가 들어간 모델 자체를 다시 러시아에 판매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시장으로서도 그리고 카자흐스탄 시장으로서도 그리고 현대차 입장으로서 서로 윈윈이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러시아 정부를 향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장을 일부를 돌리고 있다 라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차량을 만든다 라는 측면까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현대차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오게 될지, 그리고 미래에 러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선점하고 이 시장을 주도권을 가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